금요일날 뉴욕 증시 장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쪽에 어떤 그 반등세가 두드러진 그런 주말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2023년 9월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을 기록을 했고, 다우라든가 뭐 S&P도 각각 1.4%, 2.2%가량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하락세를 보인 그런 2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장인데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가 이제 불발로 마무리가 됐고, 또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10 플러스 10 보복 관세를 재점하면서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의 뭐 BYD 이런 기업들이 7%대 뭐 급락을 보였고, 우리 장도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그런 금요일을 우리도 맞이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주말장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한 뉴욕장에서는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우리는 이제 내일 연휴를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한 연휴를 보내는 그런 편안한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름 조성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뉴욕 시장이 막 장막판에 뭐 반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랄러지 여기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해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스트레러지가 한 6.41%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3.97%, 테슬라가 3.91%,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거래하는 코인베이스가 3.48%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1.63%, 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해서 1.59%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테크백도 1.50%뭐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이온 큐 요 기업은 뭐 주말장에서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24.57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그 MSCI 우리 지수는 2.29% 빠져서 54달러 67센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좀 급등을 하고, 환율이 주말장에 여러 가지 뭐 셀매도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1461원으로 NDF 시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율이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이슈 때문에 환율이 좀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3월 4일 날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부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달 4일 날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음, 중국 시장, 그다음에 멕시코, 뭐 캐나다에 대해서도 유예 중인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 날뭐 지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는 10% 관세, 2월 4일 날 발효된 관세 추가 어디셔널 관세를 뭐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그 이러한 관세의 영향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 이게 이제 주말장에 이런 그 관세의 영향으로 달러가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영향이, 미국이 이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일부 상승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처럼 어떤 엔화 강세로 인해서 어떤 엔게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관세가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중요한 뭐 동력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10년물 금리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경기 침체 이슈가 아직도 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0년물 금리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때도 이제 상황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테크백인데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여기 노란색 이렇게 상승을 해야 이 빨간색 테크백도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변수가 이제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요한 동의는 이제 관세 부과가 되면 나름대로 그 달러 강세에 배팅을 하고 어떤 달러 자산의 가치 상승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런 미국 자산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그 US 테크백의 상승을 견인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보면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서 증시에는 우호적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빨간색이 이게 위험자산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처음에 떨어지다가 일정 부분 조달 비용, 즉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기타 US 테크백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10년물 금리의 속성 중에 이제 물가하고 이제 성장적인 측면인데 여기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 물가가 하락해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그 위험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US 테크백이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US 테크백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성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쪽 하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위험자산 비트코인이라든가 US 테크백이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요때처럼 이제 2019년도에 이런 반등이 있었거든요. US 테크백도 이런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경기 침체 수준의 뭐 10년물 금리가 무한정 이렇게 하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자산이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작년 8월 달과 같은 뭐 그런 하락은 그때는 이제 엔화 강세 그러니까 어떤 금리 차에 따른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일부 어떤 엔캐리 자금의 유동성이 회수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관세라는 그런 또 다른 요소가 작용을 해서 달러 강세가 시연이 되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다소 완화가 돼서 지금 주말장에 어떤 엔캐리 자금과 같은 유동성이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선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말에 여러 가지 중국의 PMI 지표라든가 이런 쪽이 중국의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가시적인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돼 있고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방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기업 때리기에 나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장 요건이라든가 어떤 퇴출 이런 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뭐 감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 특히 이제 관세라든가 주말장에 이런 이슈로 중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ID가 주말장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부 이제 중국 그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일부 뭐 나스닥도 꽤 많은 조정을 받고 테슬라 보면은 이게 이제 정고점 영역 어느 정도 그 세력
이 어떤 성장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 하락을 해서 나름 그 롱숏 개념에서 다시 이제 쇼커버에 나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월말에 리밸런싱 개념에서 일부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추세적이냐에 대한 그런 관점은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자본주의의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필 것이다. 특히 위험자산,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들을 띠고 어떤 전략 자산화를 시행해 나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기대했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실망스러운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위험 자산들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부채가 많은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그동안에 바이든 정권에서 어느 정도 그 경기를 이제 뒷받침할 만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뭐 다분히 뭐 선거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 백지화하면서 일부 그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다.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 하면서 시장에 큰 혼돈을 주고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달러를 어느 정도 패권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관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혹시 이게 글로벌 어떤 그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해서 연일 이제 그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글로벌 어떤 시장에 큰 혼돈을 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단 이제 확실한 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선순환 구조 그거를 붕괴시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부터 미국이 그 러시아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비용을 부채로 여기고 그 지원금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액수로 매겨서 그 많은 그 히토리 광산의 어,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그리고 광산에 나오는 뭐 광물을 비용으로 따져서 그거로라도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종전 협상을 젤렌스키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장기화된 전쟁의 어떤 그 종전에 대한 희망이 뭐 불발되는 이런 사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점이 크게 제 생각은 한 세 가지로 어,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사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실무적으로 어떤 협상에 어떤 접근하는 그 관점이 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이 비용 돈으로 계산하는 그의 어떤 생각 일단은 이 종전을 위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미국이 지원이 없다면 미국의 펀딩이 없다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만약에 바이든 정권에서 막대한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서방에 있어서 방위비를 증가를 안 하고 계속 미국이 펀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서방에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어떤 호구가 있어서 방위비를 증액을 안 하고 미국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 그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전쟁, 그 펀딩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단 일주일도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큰 솔루션은 그 펀딩을 지원을 하면 당장이라도 종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그 전쟁의 어떤 그 종전을 위한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서방 쪽에서 생각하기는 기존에 이제 러시아를 대응하기 위한 논리는 일종의 러시아를 기존에 이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건 진영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가 푸틴이랑 나는 친해. 그러니까 나랑 푸틴이랑 싸울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런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협상의 또 다른 또 전략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나랑 김정은이랑 친해.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뭐 러시아나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니네가 미국 대신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방위 비용을 미국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패싱해서 김정은이랑 바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가 되고 그중에 1조 달러가 이자 비용으로 매해 집행이 된다고 하니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효율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축소를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축소된 사업들에 대한 비용으로 좀 더 앞으로 이제 그 핵심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해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핵심 사업들이 AI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략 사업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쪽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부채는 이제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어, 마무리를 하고 부채 이제 저편에 있는 취소 원리에 의거해서 반대 가치에 있는 자산 가격은 좀 그 레벨업을 시켜서 부채 비율을 절대적으로 좀 줄여나가겠다. 뭐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자산 가치 키우는 그쪽 섹터에 AI라든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황은 좀 복잡하게 돌아갈 듯 합니다. 아마 서방에서도 국방비라든가 이런 쪽을 좀 증액을 해서 가끔 이제 트럼프 이야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푸틴한테 뭐 서방 쪽을 뭐 공격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뭐 협상 카드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뭐 항공 뭐 방산, 우주 방산 뭐 이쪽 관련 섹터라든가 조선 섹터 뭐 이쪽이 그나마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혜 업종으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언뜻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재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관세 분야 한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그의 뭐 구호 중에 뭐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비트코인들이 그가 집권 후에 좀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도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폭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쪽도 뭐 특별하게 발전된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AI 쪽은 중국에 지금 보여지는 딥시크 쪽이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좀 활용될 수 있다. 편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 쪽에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3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하여간 그의 취임 이래 3월 7일 날 금요일 날 가상 정상회의를 3월 7일 날 뭐 개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 멤버들 뿐만 아니라
어떤 크립토 산업의 어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아주 음, 그 유명한 어떤 CEO라든가 어떤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참석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어떤 그의 어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에, 어떤 행사를 뭐 시행을 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 컨벤션 효과로 당분간 뭐 비트코인을 좀 가격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주말장에 이런 이슈들이 좀 그 주요 테크 기업들하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어떤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말장에 마이크로 스트랄로지가 6.41% 상승을 해서 255달러를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의 상승은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테슬라도 한 4%대 뭐 급등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4%대 뭐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 완전히 그 롱숏 개념에서 어, 저가의 저가 매수세, 특히 달러 자산 쪽을 쪽에 어떤 유동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주봉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음, 요 가격대, 요 가격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게 주봉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상승을 한 요 가격대, 요게 이제 정고점 요걸 돌파한 요 가격이거든요. 원래 요 가격이 보통 세력의 평단이라고 본다면 그 가격대를 지금 밑으로 뺀 그런 상황이고요. 얼핏 보기에 이제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요 가격, 요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게 요 가격은 유동성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1차 매집 세력의 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가격이 이제 270달러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이 거기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260달러 아래로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주요한 성장을 포기하고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뭐 부채를 전부 갚고 성장을 포기하고 미국이 전면적으로 이제 부도 위기, 부도가 나느냐, 뭐 이런 차원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테슬라가 250달러 아래로 가서 이 유동성을 다 뱉어내는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적절한 시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가상 어떤 이벤트성 그런 행사들을 또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또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또 그 뭐 사이버 택시를 무료로 해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유동성까지 전부 부채로 뱉어내는 그런 그 성장을 미국이 포기를 하고 결국은 부채 늪에 빠져서 결국은 미국이 파산을 하느냐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그런 개념까지 갈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뭐 도지에 대한 개념은 재정 정책들로 재정 정책 즉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들을 좀 강조를 하고 이러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 관리를 통해서 좀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AI라든가 이런 전략 자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뭐 빅테크 기업,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AI 쪽이라든가 뭐 가상자산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펀딩이 돼서 어떤 그 부채로 투자하는 이런 자산들은 아마 미국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승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이 99,425
5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하락하고 1, 2, 3, 4, 5파동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8,217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88,000달러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좀 깊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위에 게 위에 게 200선이고요. 요게 아래 게 50선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200선에 부딪혀서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 이렇게 위에서 부딪히고 아래에서 부딪히고 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의미 있는 이게 바닥이 거래량이 집중이 되면서 78,217 이것은 이제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벤트가 일단 발생을 했고 3월 7일까지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현재 1, 2, 2파동이고 2파동이 기울기가 보통 이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지 않고 이 급락, 급등, 어떤 횡보 하면서 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게 88,000달러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세력이 진입을 했다고 하면 지금 아래 가격에서는 지금 하락을 방지하는 2차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그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잡았으면 지금 정도 뭐 8만 5천 달러 아래에서는 추가 매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단 9만 달러 초반에서는 반 정도 덜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일단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은 78,000달러 아쉽지만 이때 일단 저점이 나온 걸로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그 위험자산 특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시총 상위 종목들 테크 기업들하고 비트코인 이런 쪽에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동안 이제 중화권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흡수를 해서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율이 고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그래도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환해지 차원에서 미국 증시가 좀 저가에서 반등 영역에 있고 그쪽이 오히려 어떤 투자하는데 좀 안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요 캔들이 어느 정도 세력의 평단이라고 보면 최소한 유동성, 전고점, 요 지점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점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저점 영역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롱숏 개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결국은 나스닥 장막판에 어떤 그 상승으로 전환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아이온 큐 양자 컴퓨터 관련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해서 지금 기본 개념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상승마다 뭐 세력의 흔적들이 없어서 뭐 저점을 좀 예단하기는 힘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 물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 지금 SAC라는 그 글로벌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이제 이런 그 벤처기업들을 펀딩하는 그런 그 자본의 어떤 그 펀딩, 이런 그 자본주의 선순환 구조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옛날에 우리 돌이켜보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도 초창기에 이런 그 상승과 반복, 하락을 반복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아이온큐가 한 60달러에서 지금 한 반의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체는 있는 기업 같아요. 음, 지금 뭐 목표 가격이 45달러, 뭐 40달러, 50달러 이런데, 하여간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뭐 몰빵 투자를 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 소액, 뭐 10분의 1, 10% 이하에서 좀 묻어두는 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그 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런 조선 쪽이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은 크게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눌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아랫골이 좀 도치 형태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월봉 개념으로 해서 우리 그 ETF를 지금 쭉 나열을 한 건데, 지금 월봉 개념으로 신고가 개념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선 쪽이 신고가 개념에 계속 있고요. 이제 우주 방산 쪽 개념이 신고가 개념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뭐 기타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때는 뭐 한 2만 원대까지 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좀 급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증시는 다음 주에는 이런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자유로운, 그래도 뭐 조선 쪽은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선이나 방산 이쪽은 선택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그쪽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조선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3월 7일 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뭐 가상세계 정상회의, 여기에 이제 AI하고 가상자산에 관련 뭐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 그 컨벤션 효과로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가 공약한 사업이 그냥 그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연결된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리고 AI 이쪽 사업에도 어떤 상승 가능성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